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뭐 N문 N답이라고 그래갖고 뭐 저한테 뭐 궁금하신 점들 뭐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거 올려드리면은 제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되게 복잡한 시기입니다, 그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 미중 외교 분쟁,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뭐 멈출 줄 모르죠. 또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저도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이제 코로나 결국 마지막에 걸렸어요. 저는 제가 슈퍼 면역자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갖고 제가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도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온몸 근육통 지금도 막 이 근염 이것 때문에 막 팔이 안 들고 해서 혹시 제 수업 계속 듣는 학생은 알겠지만 제가 한번 팔을 못 든 채로 주둥이로 수업한 적도 있죠. 4시간 내내 입으로만 수업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후유증도 심했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고 잘못하면 이 독감까지 해서 그 트윈 팬데믹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좀 주의하면서 또 방역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또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데이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희생당한 사고로 희생당한 이런 사건들도 벌어지고 사실 뭐 답답하고 또 가슴 아픈 일들도 많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주변에 거의 가까운 분들 중에 희생당한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주 깊은 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은 있고요. 여러분들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험 일정도 나왔죠. 국가직 4월 8일 굉장히 빠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그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복잡한 이런 돌아가는 시국에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자기 할 일은 충실해 가면서 또 나라도 걱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직자가 됐을 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거기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소양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주어진 공부들 열심히 하시기를 또 제가 이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뭐 MBTI 뭐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질문이 또 20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다가 또 이제 글을 써주는 우리 학생들 여기 제일 먼저 올라온 눈에 띄는 글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면접서 떨어진 수험생입니다. 아우 이게 진짜 이 멘탈이 나가는 건데 힘내십시오. 하여튼 면접도 시험의 연장선상이에요. 내가 실력이 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으니 난 너무 불행해 라는 생각 안 가지시면 됩니다. 면접도 시험의 어떤 연장선상이고 거기서 안 됐다고 한다면 다시 툴툴 털고 빨리 일어서셔야 내년에 또 이제 면접까지 가서 당당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글을 써주시게 되면은 하여튼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기라도 합격하고 싶어요.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에 합격합니다. 이 운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음. 자, 오늘 이제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20문 20답 해갖고요. 자, 이제 올라와 있는 글이 있어요. 이거 먼저 답변을 좀 드리고 갈까요? 미리 올려드린 학생들 이야기니까. 자,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하나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거 다 좋아해요, 근데 음식을. 제가 날거 빼곤 다 좋아합니다, 달거. 제가 회도 못 먹는 건 아닌데, 하여튼 특별히 못 먹는 음식은 있긴 해요, 제가. 그러니까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긴 먹어요. 먹었는데 내가 이거 왜 먹는가, 막 먹으면서 굉장히 자괴감 느껴지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제가 절친한 분이 그 전라남도의 고흥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수업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 신경수 교수님이라고 그 경제학 박사님, 대학 교수 오래 하시던 분인데 만나면 그렇게 홍어를 먹자고 하세요. 근데 제가 홍어를 8.8패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8번을 먹었는데 먹었어요. 먹기는. 홍어 애탕까지 다 먹습니다. 근데 먹긴 하는데 먹으면서 참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아직 모르겠어요. 자꾸 먹다 보면 맛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입이 어린지 나이가 40대인데도 아직까지 입이 어린지 하여튼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여튼 제가 날거 있잖아요. 이런 음식은 제가 잘 못 먹고 익힌 건 잘 먹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뭘까? 제가 생각해보면 전 사실 동파육 좋아해요.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저도 자주는 못 먹어요. 못 먹는데 가끔 이제 용돈이 생기면 공돈이 생기거나 누가 사준다면 기꺼이 가서 먹는 음식. 하여튼 동파육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늘 저녁 메뉴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저녁 시간인데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못 먹었는데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거 추천이 아니라 제가 끝나고 요거 촬영 끝나면은 가서 라이브 끝나면 먹고 싶은 거는 순두부찌개. 일단은 제가 오늘 추천. 오늘 지금 필링 제가 땡기는 거 순두부찌개가 되겠습니다. 강추해 드리는데 노량진에는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없어요.
여러분 동네에 맛있는 맛집 검색하셔서 맛있는 순두부찌개. 순두부에는 뭐가 들어가도 맛있는 것 같아요. 칼칼하고 매콤하면서도 또 이게 두부가 들어가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좋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기분 전환이나 리프레시하는 취미 활동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만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일단 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에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역치가 높다고 그래야 되나? 잘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면은 정말 굉장히 무리한 행군. 뭐 예전에 주 76시간씩만 수업하고 대학 강의까지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한능검으로 많이 대체되고 이렇게 되면서 7급도 많이 대체가 되고 해서. 근데 지금은 잘 안 받는데 일단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진짜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저랑 어울리지 않을 텐데 저 음악 들어요. 음악도 듣고 정말 잘 못 치지만 피아노도 쳐요. 하여튼 뭐 집에서 피아노도 치고 음악도 듣고 클래식 음악 많이 들어요. 클래식이라기보다는 크로스오버. 예를 들어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든지 엔니오 모리코네, 우리 그 더 미션 영화 넬라 판타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노래들 들으면 듣고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 리프레시의 방법 음악 듣는 거 아니면 그냥 못 치는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거 요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 쉬는 날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집돌이, 닭돌이. 이것도 좀 그때그때 달라서 저는 아무 일 없어요. 제가 여기 MBTI가 중간에 나왔는데 저 MBTI가 ENFJ예요. 그러니까 ENFJ가 익스트로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외향적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집에 콕 틀어박혀갖고 서재에 박혀서 책도 읽고 이것저것 해요. 제가 뭐 여러분 그러니까 강사치고는 제가 굉장히 자료들 많이 만들죠. 그거 우리 연구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새로운 자료 만들어서 막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카페에 올려드리고 하는데 그게 나오는 이유가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약간 공상가예요. 막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요. 이거 좋겠다 하면 그때부터 작업을 막 해요. 집에 틀어박혀갖고. 근데 그런 날도 있고 요즘은 제가 사실 12월에 드디어 이제 아이유라는 책이 첫 1권이 나옵니다. 아이유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유적과 유물이라는 단행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저도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생 엄마들 이런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지는 못하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어디 주변에 있는 뭐 문화재라도 가고 싶어 하는데 막상 문화재를 가면은 뭐 설명할 게 없고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거나 관련된 책들을 보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진짜 엄마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정도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이게 지금 강북편이 먼저 나오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새는 그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지금 이게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장훈 교수와 함께 제 후배입니다. 네,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기저기 답사하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도 여러 군데 돌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집돌이 박돌이 이거는 뭐 얘기하기가 뭐한 게 집에 있을 땐 정말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고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제가.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또 싫어하진 않습니다. 뭐 답사나 이런 것들. 글쎄요 2번 질문과 비슷한 또 답변 드리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유적지 같은 데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요번에 저기 석파정 흥선대원군의 그 별장이었죠. 석파정 갔는데 또 거기서 제자님을 또 만나갖고 그 제자님은 의정부 쪽에서 이제 경찰 공무원을 지금 하고 있는 한 3년 전에 수업 들었던 학생이더라고요. 근데 연인과 함께 왔는데 갑자기 와서 막 사진 찍자고 하는데 그 연인 되시는 분은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뒤로 숨어 있고 이렇게. 하긴 유적지가 그래요. 이렇게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은 연인들끼리 가서 보기도 좋은 곳이니까. 근데 알고 가면 더 잘 보여요. 사실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나중에 책 나오게 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4번에 여유 되시면 도와주시고. 자, 선생님의 미모 비결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사실 사전에 이거 질문 받고 미모가 없어서 제가 이 미모가 없는데 어떻게 비결을 이야기하냐. 저도 거울 봐요. 어른 놀리는 질문 같기도 하고 이거는. 미모 비결은 무엇인가요? 하여튼 이건 뭐 답변 드리기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미모가 없고 미모는 아니고 제가 나름 이제 잘 웃어요. 저는 그냥 기분 나빠도 웃고 기분 좋아도 웃고 기분 좋으면 잘 웃고 뭐 웃음이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잘 웃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름이 이렇게 막 잡히는데 웃는 주름이 잡혀 있어요 얼굴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잘 안 웃어야 이렇게 주름이 없어진다고 막 하는데 하여튼 이게 웃는 주름이 잡혀 있어 갖고
몰라요. 그냥 하여튼 계속 웃어요. 그래서 미모 비결이 아니라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어차피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는 거는 뭐 장사가 없죠. 근데 좀 웃는 얼굴로 주름이 잡혀서 늙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크게 뭐 불만인 건 아닌데, 아우, 미모하고는 제가 좀 거리가 있어서 요 앞에 미모는 빼고 그냥 뭐 건강하게 보이는 비결 잘 웃는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 질문이요. 살면서 교수님이 가장 뿌듯했던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사실은 제 삶의 만족도가 많이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뿌듯했던, 사실 매 순간 매 순간 잘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저는 제가 되게 중요한 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물음표를 잘 던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음표를. 가급적이면은 진짜 이게 느낌표를 찍으려고 하는 게 저예요. 똑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느낌표를 찍게 되면은요, 그 스스로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자꾸만 물음표를 던지게 되면은 물음표를 던지면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의문만 생기고 자기 자신도 못 믿고,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 믿어주면은 누가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족도 뭐 아이들도 부모님도, 물론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겠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사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스스로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쎄 잘못을 한 거 있으면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뭐 잘못해야 하고 미안해하고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항상 어떤 사람은 비관하고 난 잘못했어 스스로 자책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전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조금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 열심히 했어, 그래 열심히 했어? 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그래 나 열심히 했어 라는 느낌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삶의 순간순간이 좀 뿌듯한 순간들이 될 수 있고 의미 있고 굉장히 보람찬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자랑스러운 순간, 최근에 좀 기분 좋은 일 하나가, 저희 딸이 저는 처갓집이 사실 캐나다인데 저희 딸이 캐나다에서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사실 학창 시절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압적인 공부를 했던 거죠. 스스로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원래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원래 교육 방침이었는데 그냥 알아서 한번 살아보게끔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줬어요, 딸이. 근데 그래서 그거 최근에 좀 자랑스럽고 기뻤던 순간, 그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게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큰 딸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왠지 막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기분 나빴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이거는.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동네방네 팔불출처럼 막 자랑하고, 강사들한테 친구들 이선재, 이동기한테 막 자랑하고 뭐 대박 이렇게 하면서 축하받고 이랬는데, 그거는 축하받아도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되게 축하받으면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제가 의외로.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자, 6번 질문입니다. 개량 한복을 쇼핑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쌤만의 패션 철학이 있다면. 요거는 잠깐 답변을 드리면은, 제가 입는 개량 한복이 요거는 이제 돌신라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개량 한복이에요. 예전에는 한복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국이, BTS 정국이도 한복 입고 막 일본 공연 가고 했잖아요. 한복 업체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한복을 많이 안 입어요.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제가 한복을 입게 된 거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 이거 강사하면서 작업복으로 컨셉으로 입는 게 아니고 저 평상시에 이러고 다니거든요, 이게. 아, 물론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양복 입은 거, 그거 공단계 때 속아서 양복 입은 거고요. 그거는 무조건 양복을 입고 와야 된대. 그저 넥타이 샀다니까 해갖고 넥타이도 없어갖고 막 사고, 그렇다고 20년 전에 넥타이 막 메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사고 막 그러고 온 건데, 그것도 뭐 나름 괜찮다고 해주시니 여러분 좋게 봐주시니 참 다행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한복은 제 원래 평상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년의 날이죠. 제가 20살 때 성년의 날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믿기지 않겠지만 저한테 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던 여자 선배가 성년의 날 선물로 개량 한복을 그때 해줬는데, 입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 브랜드에 따라 옷을 바꿀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옷 사입는 것도 좀 부담이었고,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옷 사입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하는데, 또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게 그 당시에는 약간 지식층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개량 한복이 또 많이 입었고요. 지식층 중에 사람들이 많이 입었고,
근데 요즘은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저 혼자 입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복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복업체들이 저한테 협찬도 해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제 돈 주고 제가 사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션 그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사실 이게 차이나티를 많이 입죠. 왜냐면 이게 V자로 되어 있는 그 한복을 입으면 너무 고전적이라 사실 또 너무 고전적인 거는 또 약간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해서 또 요즘 이제 개량 한복도 신상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실용적이에요. 사실 이 옷이 편하고 실용적이고 그래서 많이 입고 있고 혹시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진짜 이거 진담으로 얘기한 건데 잘 안 믿으시던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저 진짜 한복 입고 다닐래요 하는 학생이 제가 뭐 찾아와서 얘기하면 제가 한복 드릴 수도 있다니까요. 사이즈가 거의 뭐 프리 사이즈라 뭐 아무나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아, 여성 한복은 없어요. 언제죠? 2010년도인가? 이선재가 갑자기 자기 생일 선물로 한복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한복을 여자 한복 되게 비싸요. 여자 한복은요. 그걸 제가 좀 좋은 걸로 해갖고 한복을 선물해 지가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선물해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얘기도 66인데 자꾸 자기가 4사라고 그랬나? 4사래요. 그 내가 어떻게 본인이 4사라고 하는데 4사를 맞춰서 해줬는데 나중에 입는데요. 이게 다이어트하고 입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입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입을 생각이면은 제가 하여튼 뭐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합격하고 오시면은 충분히 제가 입고 다닐 거라면 뭐 좋잖아요. 저 혼자 입고 다니는 것보다 누구 한 사람 또 입고 다니는 거고 나쁘지 않습니다. 입고 다닐 거라면 제가 또 이렇게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패션 철학은 아니고 그래도 나까지 안 입으면 정말 아무도 안 입을 것 같아서 예전에 뭐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몇 분이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안 입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고집 제가 뭐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은 계속 갖다 한복을 좀 입고 다닐 생각이에요. 자 7번 질문입니다. 잠 좀 그만 자라고 쓴소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참 잠이 많으신가요? 제가 이제 쓴소리보다는 잠은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저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수면 사이클이 좀 바뀌어갖고 그런데 원래 진짜 저는 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1, 2시 정도에 자서 아침에 5시 40분에서 6시 일어나거든요. 보통 사람이 잘 안 믿어요. 근데 제가 3시간, 4시간 정도 수십 년 동안 자다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아주 수면 사이클이 좀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 잠을 그때보다는 1, 2시간 더 자요 요새. 몸도 챙길 겸.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누가 뭐 많이 자고 적게 자고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너무 누워서 이제 잠으로써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건 여기 글이 올라온 게 웃겨서 지금 잠깐 웃었는데 이선재 교수님께서 보시면 화내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겨요. 자 상관없고 자 어쨌건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잠은 자기가 정말 최적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잠의 양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대신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잠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희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잠으로 이렇게 풀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요. 계속 누워서만 자는데 이거는 좀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 사실 그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 좀 다른 일 조금 더 뭐 개인 정비를 하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면에 있는 자기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훈련하셔야 될 게 도망가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시험지 앞에서 나 혼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강에 이제 익숙해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좀 안타까운 학생들이 뭐냐면은 수업만 계속 반복해서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수업 의존증인데 그게 되게 빨라 보이고 어차피 내가 글을 읽어서 하는 거보다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니까 문제 다 풀어주니까 그리고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거 선생님들이 푸는 거지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자꾸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피 성향이 수험생들한테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이거 공부하겠다고 누가 떠밀어서 온 거 아니죠. 여러분 이 공부하려고 여러분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저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절대 회피하지 마라.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으로 회피하지 마세요. 잠은 그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잠을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세요. 몇 시간 정도가 맞는지. 법정 수면 시간이 옛날에 초등학생이 8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의사들한테 저희 집사람도 내과 의사인데 물어봤더니 8시간 아니고 그거는 1930년대나 40년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에서 나온 거래요 그게. 그리고 보통이 렘수면 놀렘수면 다 계산해도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대요. 선생님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수면 시간이 긴데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가셔야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보통 6시간 7시간 정도가 맞대요. 맞다고 하니 뭐 이것도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자기한테 맞는. 그리고 이제 수업 생활이 보통 여러분 7시간 그러니까 8시간 수업 듣는 날 있고 4시간 수업 듣는 날 있고 4시간 수업을 들으면 4시간 복습해야 되잖아. 8시간 수업 들으면 8시간 복습해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들 따지고 밥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따지고 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6시간 정도 자는 거 그 이상 자면은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복습할 시간이. 제 생각에는. 저 여기 공무원만 한 20년 강의했거든요. 저 입시에서 다 했잖아. 저기 뭐야. 곰TV,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뭐 저 안 해본 강의 거의 없어요. 입시 공무원까지 해서 20년 강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 수험생은 그렇게 공부하고 복습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따지면 그것까지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뭐하고 다 빼면 하루에 진짜 순수 공부하는 시간이 12시간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만약 6시간 이상 자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시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쓴소리라기보다는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래 뭐 쓴소리 굳이 해달라면 잠 많이 자면요 계속 자야 돼요. 할 일이 없어서 나중에 시험은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후후년에도 있고 계속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노량진에서 또 이 공무원 수험가에서 업이하는 거는 국가적인 낭비고 또 여러분 인생에서는 굉장히 크나큰 어떤 손실이에요. 손해예요. 여러분 앞으로 할 일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잖아. 그것도 시간 지나서 나이 들면 옛날에 내가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빨리 합격하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정말 자유롭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지만 앞에서 고생하면 뒤에 가서 편하고 앞에서 편하게 가면 놀면서 쉬면서 자면서 잘 거 다 자고 이러고 가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고생해요. 공무원 시험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노력한 사람들은 뒤에 가서 편하고 앞에서 쉰 사람들은 뒤에 가서 힘들어지고 어차피 해야 될 건 해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거 하려면 잠 줄이세요. 아시겠죠? 잠 다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들 합격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여튼 잠자는 시간은 자기의 적절한 시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식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진짜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다 현직에 있을 텐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예전에 그 오래된 제자인데 그 한예종 출신인가요? 그 학생이 그 피아노 전공인가 그랬는데 한예종이 저는 수능 안 보고 들어갈 때요. 그때 그 대학 들어갈 때.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집안에 무슨 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왔는데 정말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업을 듣고 울었어요. 여학생인데 펑펑 울었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제 예를 막 처음에 한국사의 바른 예 파트 하는데 막 왕건 예 들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막 들어드렸어. 요즘은 그 파트 안 나오니까 예 많이 안 들어드리는데 예전에 나올 때 막 예를 들어드렸어. 왕건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싫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제 9급 서울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 학생이 결국 만점을 받고 합격을 했어요. 저도 너무 기분 좋아갖고 나중에 찾아왔길래 그때 또 저도 젊고 이러니까 그 같이 몇 명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밥 사주고 술 한잔 먹고 또 예종 출신이라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까지 갔다 헤어진 제자인데 그리고 한 번도 그 다음에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자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100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만점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사라는 과목이니까 한국사라는 과목이 영어나 이제 다른 과목과 다른 게 뭐 법은 리걸 마인드가 필요하고 영어는 또 그동안 영어 공부했던 또 기본적인 뭐 스킬이나 베이스가 필요하다면 한국사는 사실은 여기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올 때 거의 다 노베이스예요. 나는 지금 들어왔는데 쟤는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다 여기 와서 개고생하면서 그만큼 잘하게 된 거거든요. 한국사만큼 어떤 창의력을 요하거나 개인적인 탤런트를 요하는 거 이런 거 없는 과목이 없어요. 한국사야말로 진짜 뭐냐면 노베이스라도 여러분의 의지, 끈기, 투지 이것만으로 그냥 앉아서 엉덩이로 그냥 앉아서 그래서 진짜 머리 제일 나쁜 사람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한국사예요. 꼭 이런 학생들이 있다. 한국사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한국사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질문은 바꿔서 얘기하면 저 공부하기 더럽게 싫은데 저 공부 안 하고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없어요. 말씀드리면 엉덩이로 하는 과목이라니까. 한국사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저 말고 다른 누구 강사라도 한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전부 사기꾼이에요. 한국사는 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조선후기사하고 20년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사는 20문제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 창의력, 뭐 자기 뭐 독보적인 창의력 아니면 뭐 자기 재능? 노노노노. 그냥 인내, 끈기, 투지. 앉아서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기출문제 풀고 틀린 거 계속 확인하고 이게 다예요. 공부 방법 없어요.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게 합격의 길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한 문제라도 더 풀고 하나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고 이거 외에는 만점의 길이 없어요. 고득점을 받는 방법 인내, 투지, 끈기 그리고 여러분의 투지 있는 엉덩이 요겁니다. 성실성만으로 합격할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이제 한국사 과목이에요. 자 어쨌건 간에 갑자기 얘기가 샜네요. 자 영수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자 빵점이었다가 진짜 만점으로 합격한 학생. 자 네이버에 교수님 성함 신영식 검색해서 커뮤니티나 나무위키 같은 거 찾아보시나요? 아 이거는 예전에 좀 봤는데 잘 안 봐요. 왜냐면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예전에 몰라 요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진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게 뭐 수업 때 수합한 거 이런 것들을 뭐 모아서 물론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심지어는 하여튼 뭐 가족 관계나 이런 것도 막 써놨는데 아마 뭐 수업 들으면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조합해서 했겠죠. 근데 뭔가 뭐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지 아니면은 잘못 이해했던지 아니면 그냥 뭐 지어낸 얘기든지 하여튼 뭐 전혀 사실 아닌 얘기들도 좀 있고 이래서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래서 나무위키를 사실은 삭제를 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어디 에콰도르 뭐 본부가 뭐 거기 있대요. 그래서 삭제하려면은 거기다가 연락해야 되는데 거기 영어도 안 되는 데라고 우리 실장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본부가 딴 데 있다고 하는데 어쨌건 저는 잘 안 보고 저희 웬만하면 카페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조작된 정보들이 많아요. 사실 이 포털이라고 하는 게 알죠? 가짜뉴스도 많고 항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학원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강사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학생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분이 소위 하는 알바들도 많고 그래서 괜히 굳이 이런 데 들어와서 사실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또 아닌 거를 제가 약간 더 정의감이 있어 갖고요. 발끈하는 게 있어요. 그럼 발끈하면 또 싸움이 되잖아요. 또 그게 이거 싸워야 될 것도 아닌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파이팅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사실도 아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왈가왈부 싸우는 거. 제가 한때 2008년도 7년도에 무슨 뭐 학력 위조다 이래갖고 물론 제가 좀 학력이 특이하긴 해요. 안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갔다가 갑자기 전향을 해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학부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고 이랬으니까 좀 학력이 복잡하긴 한데 전부 팩트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학력 위조라고 해갖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으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이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긴 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아닌 걸 기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긴 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해요. 사실은 저는 카페를 통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좀 해야겠어요. 인스타그램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했어요. 자 여름에 땡볕에서 강의하기 겨울에 눈밭에서 강의하기 이거는 선택인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면 겨울에 눈밭에서 강의하기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거 저 이러고 왔어요. 겉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저 이거 안에도 없습니다. 이게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추위는 잘 안 타요. 근데 더위는 쥐약이에요. 제가 이게 30도가 넘어가면은 뭐 말이 안 나오고 몸이 막 녹아내리는 듯한 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밭 벌벌 떨리더라도 좀 추운 데서 좀 열을 내면서 강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영식쌤이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크로스오버 노래 많이 듣고 뭐 이래서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노래 남들 다 듣는 노래 BTS 노래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딸이 좋아해요 BTS. 그래서 콘서트도 여러 번 갔었는데 예전에 오래됐지 딸이 캐나다 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피땀 눈물 할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콘서트 좀 다니고 이랬죠. 한복 입고 BTS 콘서트 가고 딸이랑 같이 나름 괜찮은 아빠였어요. 예. 자 어쨌건 간에 영식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하여튼 웬만한 노래는 그냥 다 좋아하는데 요즘 노래 많이 못 들었어요 제가. 싸이 노래 요새 감동이야 좋더라. 넌 역시 감동이야 품에 품은 듯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때론 코미디 때론 트레저디 바람 잘 날 없지 뭐 그런 노래 있죠. 하여튼 그 노래 요새 좋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그 노래 들으면은 이제 그 강사 생활했던 같은 동반자들에게 같이 불러주고 싶기도 하고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뭐 꽃이 피지 않은 그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자 아무튼 가장 좋아하는 노래 싸이 9집 노래도 참 좋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감동이야도 좋고. 자 영식쌤의 직업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만족하고 살아간다고. 이거 저는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저는 사실은 저도 뭐 다른 것들에 대한 꿈도 많이 꾸고 살았겠죠. 뭐 살면서 꿈을 안 꾸고 살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직업을 불평하고 또 항상 비교해가면서 전 남하고 비교 안 하는 게 제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도 비교하지 마세요. 같은 수험생하고 비교하고 하는 거 글쎄 걔가 이게 잘하는 게 있다면 내가 이게 잘하는 게 있는 거지 그걸 단순하게 내가 못하는 것만 쟤는 잘하고 나는 못하고 비교하면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요 나중에? 저는 사실 비교하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절대 비교하지 마라 남하고는. 네가 그 아이들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다고 제가 뭐 나르시시즘의 뭐 제왕이고 끝판왕이 아니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누구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마찬가지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직업의 귀천은 자기가 설정하는 거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는 자기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9급 공무원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현직에 있는 학생들 많이 저하고 지금도 소통을 해요. 합격하면 제가 여러분 카톡하라는 상담 들어주는 카톡 있죠? 제가 010-7670-1905라는 번호 요 번호를 제가 카톡을 열어놔요. 그거 갖고 다니지 않고 집에다 놓고 우리 실장이 보는 것도 아니고 항상 상담글 제가 들어두는 카톡 번호예요. 들어주는 카톡 번호인데 010-7670-1905라는 번호 그거 외에 제가 개인 폰 번호를 합격하면은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힘든 일 있으면은 연락하라고 드리는데 지금도 연락하는 공무원들 많죠. 근데 정말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하루하루 진짜로 만족도 높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너무 하루하루가 되게 힘든 거야. 고통스럽고 물론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다르더라도 나는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결국 세상도 달라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수험생활하면서 되게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들이 힘들어요. 수험생활이 쉽겠어요. 그게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고 또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져 있는 이런 걸 준비하는 게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사실은. 근데 그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꾸려면 여러분이 수험가를 떠나야 돼. 그러면 다른 직장을 얻는다 할 때 그게 없을까? 또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요. 결국 세상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뀌어요. 결과가. 이거는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직업 만족도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확대가 됐지만 저는 직업 만족도 굉장히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면 뭐하지만 98점. 98점? 이 정도? 그리고 100점. 사실 100점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재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8점. 이 정도.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만족하지 못하는 건 제가 뭐 이렇게 목표했던 뭐 이런 게 여타의 어떤 뭐 이게 체력적인 것도 있고 또 저의 게으름 때문에 다 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 뭐 준비하고 싶은 걸 100% 이게 목표 달성들을 못하는 거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도 그것도 만족하려고 그래요. 또 거기까지가 이제 한계니까 또 한계도 받아들여야죠 또. 여기 민준호생과의 관계 궁금하네요 질문 올라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끝날 때쯤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얘기하면 이거 민준호가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민준호 보면 지금 또 전화로 테러해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끝날 때쯤에 테러하면 딱 끝날 수 있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할 말 많아요 저거는. 자 영식쌤의 직업 만족도는 이거 봤고요. 13번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봐도 이 말을 참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는 말버릇 베스트 원은 무엇일까요? 이 강사들마다 보통 밍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가 쓰는 말 밍이 있는데 저는 사실 밍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서울 사람이에요. 제가 믿기지 않죠. 완전 컨츄리 하잖아. 뭐 컨츄리 한데 제가 사실 서울에 있는 도시 빈민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래도 서울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본 적이 서울시 중구, 그 다음에 제 본 적이 서울시 성동구, 그 다음 우리 할아버지 본 적을 찾아봤는데 호적에 본 적이 서울시 종로구예요. 그러니까 4대째 서울에 있었으니까 완전 서울이죠. 저희 외가 쪽은 황해도, 그 다음에 저희 친가는 서울 사람이라 둘 다 그래요. 사투리가 강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밍이 별로 없어요. 말에 없는데 그냥 평상시에 제가 쓸 때는 글쎄 의도한 건 아닌데 글쎄 뭐 많이 쓰는 게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 글쎄 이거는 뭐냐면 한번 좀 쉬어가는 거죠. 왜냐면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직설화법이에요. 말할 때 평상시 대화할 때. 근데 사실 이게 악의로 직설화법을 돌직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더 깔끔하고 간결하니까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혹시 상대방이 좀 이게 심약하거나 그런 얘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가슴 아파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제가 쉬어갈 때 글쎄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글쎄 한 번쯤 쉬어갈 때 쓰는 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쓰는 말이 보통 뭐냐면은 알겠어. 그것도 알겠고 알겠는데 이거는 그냥 알겠는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겠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반복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그 정도 충분히 이해해. 알겠어. 이건 많이 해주려고 해요. 사실 의도적으로. 왜냐면 그거를 이해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항상 저에게 또 이야기하는 상담하는 학생들도 그런데 이해해. 알겠어. 사실 가족들한테도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너 이해하려고 해. 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이해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대화할 때도 글쎄 이런 거는 아니고 한 번쯤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쓰는 말인데 특별히 제가 뭐 밍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쓰는 말에서. 자, 선생님의 인생 맛집을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진짜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저 강의 듣는 것보다 저한테 나중에 합격생들 찾아오면 음식점 물어보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데 많이 알아요. 뭐 전국적으로 또 제가 답사를 다 다니다 보니 전국 맛집 뭐 VJ 특공대나 뭐 이런 데 말고 뭐 식신원정대 가는 그런 집 말고 그거는 뭐 돈 주고도 하고 하니까 진짜 맛집들 제가 많이 아는데 일단 어떻게 추천해지? 서울에 있는 집을 한 집 추천해드리면은 이거 주소까지 얘기하기 뭐하고 저기 명보극장이 지금 바뀌었죠. 무슨 영화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충무로에 있어요. 충무로역. 거기 명보극장의 바로 건너편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 부산복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 공무원 학생을 또 만났는데 그 앞에서 제가 또 지인하고 그 부산복집이 굉장히 싸요. 사실 복집인데 복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되게 싸 거기가요. 한식복. 제가 그 집을 찾는데 14년이 걸렸거든요. 사실 지인 그 선배한테 그 집을 1995년도에 얻어먹고 그 집을 그 복불고기 한식 복불고기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그 집을 찾으려고 저씨 비싼 돈 내가면서 비슷한 복집을 막 돌아다니는데 없었어요. 다 일본 복이야. 다 후쿠 요리하는 다 일본 복집인데 거기는 한식복을 고집하는 집이에요. 부산복집. 그 집은 진짜 인생 맛집. 제가 그 생선을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거기는 복회가 없어요. 복튀김, 복지리, 그래서 복불고기. 그래서 좀 저렴하게 드시려면 복불고기 하나에다가 복지리 하나 이렇게 시켜서 드시면은 정말 최고. 뭐 비교 불가. 다른 뭐 복집하고는 비교 불가. 그렇게 제가 좀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인생 맛집. 가격 대비 하여튼 굉장히 괜찮은 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지 않아서 제 지인들 중에 이제 막 회식 자리로 해서 저한테 막 전화 와서 거기 전화 좀 해달라. 거기 또 자주 가니까 사람들하고 또 친해요. 그 직원분들하고 사장님하고 친해서. 참고로 이 복집의 사장님 한 40년 하셨는데 사장님의 아드님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촬영한 아주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촬영 감독이에요. 최범수 감독이라고 하여튼 제가 지인인데 촬영 감독 집이에요. 자 어쨌건 굉장히 맛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되게 허름해요. 생각보다 가시면은 자 선생님 민초파 반민초파 탕수육 부먹 찍먹 이것도 선택하는 거군요. 일단 민초파. 저 다 좋아해요. 사실은 음식은 안 그리고 민트 초코를
이게 뭐 이게 되게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나름 이것도 무슨 누구 뭐 치약 맛이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저 나름 이것도 또 맛있더라고요. 제가 못 먹는 거 진짜 먹어보면서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는 건 아까 얘기한 홍어, 고래고기 이거 두 가지 현재까지 딱 이거 두 개예요.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극복이 됐어요. 중국에 가서 그 샹차이 때문에 음식 못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있는데 근데 저 잘 먹어요. 잘 먹고 하여튼 못 먹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고래고기하고 홍어는 아직까지 극복이 안 됩니다. 자, 부먹 찍먹.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진짜. 진짜로. 찍먹으로 먹고 싶을 때는 찍먹. 부어서 먹고 싶을 때 근데 보통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때는 부먹. 이거 남겠다 그러면 찍먹.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거 두 명이 먹는데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부먹 해놓으면 나중에 못 먹어요. 내가 또 음식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저랑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알겠지만 제가 밥알도 안 남기고 다 먹거든요, 저는. 발휘공양은 아닌데, 거기까지는 아닌데, 제가 다 먹어, 그냥. 그래서 저는 사실 남겠다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냉동실에다가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또 뭐 에어프라이가 됐건, 왜냐면 그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또 딱딱해지거든요. 살림을 제가 집에서 제가 해서 제가 잘합니다. 근데 에어프라이나 아니면 튀겨야 되는데 튀기기 너무 힘들고 근데 하여튼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시 안 먹어도 될 때 같이 다 먹자. 이때는 부먹 아니면 찍먹 저 혼자 먹을 때는. 자, 해동한국사 고적답사 진행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가 학생들 80명을 데리고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고적답사 진행했었고 그리고 2019년에 원래 진행을 하려고 하다 코로나가 터졌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못 갔죠.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또 뭐가 준비가 돼 있었냐면, 제가 사실 답사는 완전 차별화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주말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마다, 번개식으로 해서,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뭐, 번개식으로 한 5명, 그때그때, 이렇게 뭐 뽑아서, 제가 밥도 사주고, 가까운데 일일 답사 있잖아요. 강화도가 됐건, 아니면 고궁이 됐건,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거 진짜로 계획까지 다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망쳤어요.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이 고적답사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 그 일요일날 하는 일일 답사 이것도 지금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거 카페를 통해서 제가 때가 되면 공지해 드릴 거예요. 자, 17번 질문입니다. 요즘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도 경기를 자주 보러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간 나면 특정 구단이 그 서울에 올라올 때, 서울 구단은 아니라는 거죠. 서울에 올라올 때 제가 가요. 고척 경기장을 가건 잠실을 가건. 이번에도 9월달에 잠실 구장을 갔다 왔는데 9월달에 여기서 코로나 걸렸나? 하여튼 갑자기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자 어쨌건 특정 구단이 올라올 때 갑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제가 원래 옛날에 되게 좋아했죠. 82년도에 야구 출범할 때 되게 좋아했어요. 삼미 슈퍼스타즈 제가 팬이었습니다. 남들 다 뭐 이렇게 당시 MBC 청룡, 롯데자이언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해태 타이거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초창기에 뭐 오비베어스, 두산이 아니었어요. 삼성 라이온스 좋아할 때 저 혼자 여기 별표 쫙 들어가 있는 삼미 슈퍼스타즈. 저 서울 사람인데 왜냐면 그게 그 당시엔 그렇게 특별해 보였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관종이었던 거죠. 근데 그 팀이 1983년인가요? 그때 준우승인가 하고 없어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제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야구를 접었다가 다시 야구를 좋아하게 된 게 류현진 때문에. 쌍방울 처음에 경기 쌍방울 레이더스를 또 좋아했구나 그 다음에. 근데 그 팀도 제가 좋아하면 바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난 야구가 아닌가 보다 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류현진 때문에 그래서 하나 이글스를 좋아했었는데 계속 꼴찌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현재 뛰고 있는 야구 선수 하나랑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혹시 아시나요? 그 전준우 선수하고 한동희 선수, 전준우 한동희하고 너무 친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제가 모 팀을 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갑자기 오더니 형님 벌써 스타트가 나오죠. 형님 그래도 형님 동생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저희 팀 좀 좋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연고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이 팀을 좋아하게 됐고 이 팀이 서울 경기 오면은 제가 또 응원하러 가야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표를 구해주고 제가 또 좀 좋은 좌석에서 봐요. 표를 또 선수들이 구해주니까 거기서 하여튼 그래서 시간 나면 갑니다. 하여튼 잠실구장이나 고척구장 여기는 자주 갑니다. 자 18번 뭐 막 나오고 있네요. 자 스탠 뒤에 분홍 배경 너무 찰떡이에요. 남자는 핑크죠. 누가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19번. 네, 얘기하기도 이거 좀 민망하다. 그죠? 하여튼 핑크색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피부 톤이 사실 근데 오늘 저 검정색을 사실 입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또 유튜브로 아마 계속 돌아갈 건데, 왜냐면 이번 주까지 제가 사실 검정색을 입기로 했거든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위아래 검정색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또 계속 돌아다닐 텐데, 계속 그거 각인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요 색깔을 약간 이게 푸른색이 도는 옷을 입었는데, 또 우리 여기 유튜브 이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뒤에를 핑크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 19번입니다. 18번. 한국사 사료는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료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 강의를 들을 때 사료를 보는 게 좋아요. 원래는요. 왜냐면 그 사료가 사실 역사죠. 사료가 남아있는 게. 그거를, 사료를 역사가들이 막 정리해갖고, 그래, 이 사료를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어. 이 사료를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운영이 됐네? 이 사료를 보니까, 얘가 이런 걸 만들었네? 사실 사료가 진짜 역사죠. 그거를 뽑아낸 게 우리 텍스트예요, 사실은. 그러면 텍스트를 보면서, 텍스트 내용을, 사료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암기가 돼요. 사료를 보면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그 원래는 컨텐츠와 사료를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원래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맨날 요약서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씬한 옥수도 그래서 나온 건데, 원래는 컨텐츠와 사료를 같이 보는 게 좋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어느 순간에가 요약서만 보다가, 그 다음에 요약서를 보다가 사료를 안 봐버려. 그러니까 사료가 구멍이 나는 거야. 사료가, 문제는 전부 다 뭐예요? 사료 아니면 아티클 제시형으로 나오는데, 정작 사료가 구멍이 나니까 내용은 다 공부한 다음에도 사료를 보고 이게 그 내용과 관련된 연결되는 사료인지를 연결을 못 시켜서 틀리는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물론 이제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나. 이제 빨리빨리 끝내고 무슨 사료를 봐. 빨리빨리 끝내고 사료는 나중에 기출 보면서 정리하고 대강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돼. 라고 들어가지만 막상 또 기출을 볼 때 여러분이 사료에 집중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원래는 사료는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컨텐츠 내용을 보고 관련된 사료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베스트입니다. 사실은요. 가장 베스트인데 이게 안 된다면은 사료 문제집, 이번에 새로 나온 제 문제집이나 아니면 기출 문제집을 보더라도 사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고대 사료 문제니까 그 사료를 좀 집중해서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리할 때는 그 사료가 어떤 사료인지, 왜 기출 문제집 보면 사료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그 해설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금 키워드 뽑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데 이거 훈련밖에 없어요. 자꾸 봐야 돼요. 사료를 보고 어떤 기출문제집이건 어떤 사료집이건 이 사료를 알 수 있는 키워드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안에 시중에 뭐 키워드를 다룬 뭐 사료집들 나와 있는 거, 나는 근데 그거는 불필요하다고. 그 책들은 불필요해요. 왜냐면 그냥 기본서에 있는 사료들 있잖아, 그거 엮어놓은 다음에 그냥 거기에 키워드 밑줄 거는 건데 이거는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새로운 사료들을 자꾸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 시험에서 기본서나 여러분 사료집에서 봤던 사료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절반 정도는 봤던 사료예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안 봤던 사료거든. 이거 어떡할 거야? 안 봤던 사료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훈련밖에 없어요.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특강이니 새벽 특강이니 이런 문제라도 여러분 보셔라. 우리 저희 분이 프리패스 들어가 있는 학생 아침 특강 올라오잖아요. 강의 안 들어도 좋으니까 문제라도 풀어보시라고 한 게, 그게 새로운 사례들로 계속 문제를 제가 계속 매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자꾸만 하셔야지 새로 본 사료, 키워드 뽑는 그게 가능해져요. 키워드 무슨 자료집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집 그거 봐봐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뻔한 사료니까. 그 사료는 교과서에 있는 사료거든요. 그냥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엮어놓은 책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새로운 사료들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방법은 자꾸만 그런 문제들을 푸는,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료가 약한 학생들은 반드시 사료 문제집 이런 것도 보셔요. 저는 책 사라는 얘기나 강의들이라는 거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평생 살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강요 좀 하라고 학원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강요받기를 싫어해서 누구 강요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뭐 막 가스라이팅 해갖고 이거 안 보면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도 저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료가 약해서 무조건 사료 접근이 안 된다. 새로운 사료만 보면은 무조건 나는 키워드 못 찾는다. 사료 문제 좀 꼭 보세요. 그런 학생들은 사료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자, 19번째 질문입니다. 시험이 며칠 안 남았을 때 기출을 회독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책을 훑어보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아니라면 뭘 하는 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보고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기출해독이라고 하는 건 시험 직전에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다 풀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풀지 마세요. 다 푸셔야 돼. 풀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푸시기 전에는 내가 잘 모르고 푼 문제, 틀린 문제는 당연히 체크하겠죠. 선택지문 4가지 중에서 잘 모르고 체크한 거 선택지문에 체크해 놔야 돼요 반드시. 이거 체크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하게 되거든요. 수험생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맞춘 문제, 아는 내용 이런 거 계속 보게 돼요. 이거는 또 나올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틀린 문제 잘 모르겠거든? 해설 봐도 모르겠어. 공부 제대로 안 돼 있어. 에이 설마 이거 나오겠어? 이거 안 나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스스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완전 쥐약이에요 이게. 이런 학생들이 꼭 시험장에 가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2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다음에 시험 준비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는 게 이런 학생들이야. 만약 이런 학생이 자기라면 스스로라면 이거 명심하세요. 내가 틀린 문제, 내가 모르고 푼 문제 가슴 아프지만 이거 극복 못하면 나 이번에 또 떨어진다 이 생각하시면은 정신이 바짝 드실 겁니다. 특히 이런 거 공부해야 되지. 아는 거 계속 본다고 해서 이거 도움 안 돼요. 아는 거 그만 봐. 그만 봐도 시험 문제 맞춰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도. 그거보다는 자기가 틀린 거 약점. 지가 틀리면 나쁜 문제래요. 지가 맞추면 좋은 문제래요. 이게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지가 틀리면 지엽적인 거야. 이거 안 나와. 이런 거 뭐하러 봐. 지엽의 끝판왕. 안 봐도 돼. 지가 맞추면 좋은 문제야. 이거 진짜 이거 나올 거야. 망해요. 내년에도 또 수험 준비하고 또 만나야 되죠. 또 이가 또 N문엔답 또 나서 또 이 얘기 듣고 내년에 여러분 또 망해 하고 있는데 또 자기 맞춘 문제만 계속 보고 있어. 악순환의 연속. 비셔 사이클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수험생이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 제가 분명히 지적해드렸어요. 자기의 약점이 있다면 그거 극복하세요. 그거 극복 못하면 여러분 절대 합격 못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 근성은 수험생한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그래서 기출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을 그렇게 약점 그러니까 틀린 거 약점 체크해 놓은 거 요거를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시험 직전에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해독해 나가면서 기출을 11월 12월 이후에 1월달 정도에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뭐냐면은 이거 다 체크된 거 있잖아. 체크된 거 그것만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겠죠. 한두 시간이면 기출문제집 제 거 1200문제를 할지라도 틀린 문제 자기 약점만 보는 거는 한두 시간이면 끝나거든요. 시험 직전에.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기본서나 요약서 보면서 중간중간에 자꾸만 틀리는 거 그럼 체크돼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보고 그 다음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동안 틀렸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시험 직전에 보는 거는 아까 얘기한 약점 내가 틀렸던 건 시험장에 들어가도 또 틀린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틀린 건 그때도 틀려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반드시 셉니다. 이거 메꾸지 않으면 계속 세요. 여러분 점수도 세고 인생도 세요. 명심하십시오. 자 20번 질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공무원이 된 합격수입니다. 예 축하드려요. 언제 합격하실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혹시 합격생들이 선생님을 찾아가 인사드리는 것이 선생님의 시간을 뺏거나 방해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꼭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에브리타임 언제든지 다만 미리 연락만 주고 오시면은 어디다 연락하시냐면 010-7670-1905 카톡으로 남기시면 우리 실장이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연구원 선생님이 안 봐요. 제가 010-7670-1905 카톡으로 남기시면은 하여튼 뭐 일정 조절해서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현직에서 오신 분들 많이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저랑 폰으로도 많이 상담도 저도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예전에 뭐 서울시에서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질문하고 상황이 어떤지 분위기도 알고 하는데 카페도 자주 찾아오셔서 놀러 오시고 또 답사갈 때도 함께 같이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같이 하면서 그게 또 사는 거죠. 또 그러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언제라도 좀 환영입니다. 아무 때나 찾아오시면 밥값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20개의 질문은 제가 답변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개 답변이 원래 여기 준비가 된 건 15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52분이 지나갔어요. 52분이. 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 올라온 거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집사람이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게
MBTI로 얘기하면 ISFP예요. 아주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ISFP가 딱 맞는 MBTI가 ENFJ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만났나 봐요, 부부가. 완전 내성적인데 우리 집사람 만나서 자신 있으면 나중에 뭐 저희 딸한테 프로포즈하고 오십시오. 저는 뭐 일단 뭐 크게 하자만 없으면, 정서적인 인격적 하자만 없으면 뭐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민쌤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시간 정도가 지금 예상돼 있는데, 자, 다른 거 제가 특별히 뭐 지금 또 해야 될 게 있나요? 고민 상담 이것도 못 해드렸다. 지금 시간이 좀 다 돼버렸는데 어떡하지? 자, 일단 그 Q&A 고민 상담이 있는데요. 지금 글 올라온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신문. 또 뭐가 있나요? 다음에 또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또 하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테러 당할 수도 있는데. 자, 카페 글을 남겨준 친구들에게, 자, 10명을 선정을 해서 독서대, 그 다음에 다이어리, 제가 지금 여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끝나고 이제 제가 지금 친필 사인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합격하시라고 합격 메시지와 함께 다이어리하고 독서대, 자, 지금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우리 그 본방 사수하면서 글 올려준 학생들한테는 또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지금 이제 낼 건데요. 요걸 맞춘 학생들에게 또 추첨을 통해서, 이건 다 맞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음료 기프티콘 20장 쏩니다. 자, 20장 쏘는데 여러분 쏘면은 다 좋아하시죠? 자, 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퀴즈입니다. 제 퀴즈. 신영식이 최근 5년 동안 좋아하는 야구팀입니다. 국내 KBO 야구팀은 참고로 최근에 가을 야구를 한 번도 진출하지 못한 팀입니다. 가을 야구 저도 맞췄으면 오면은 참 좋겠는데 가을 야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그 팀을 맞춰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음료 기프티콘 20장 정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동희하고 전준호가 제 동생이라고, 이대호도 동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시간이 그래도 한 5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만 말씀드리고, 몇 가지 고민 상담 뭐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정답은 그렇죠. 공단기 홈페이지 N문엔답 홈페이지 내 퀴즈답 입력칸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단기 홈페이지 안에 N문엔답 홈페이지가 있대요. 그 안에 퀴즈답 입력칸에 남겨주시면 그 학생들 중에 20분을 뽑아서 하여튼 그 커피 기프티콘, 음료인가요? 음료 기프티콘 요거를 20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뭐 이게 상담 글들 올라왔는데 끝으로 민준호, 그렇죠. 이제 시간이 다 됐나봐요.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 또 압력이. 원래 방송이 그래요. 이게 뭐 저도 방송 몇 번 다른 데 출연해 봤더니 막 이제 푸시를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계신데 개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민준호 선생님과의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있을 때 제가 그 행정법 전공이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행정법 묻지 마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넘어가기 전인데, 그때 제가 조교를 할 때 민준호 선생은 아직 졸업을 하는 학부생이었죠. 중간에 휴학을 해서 학부생이었고, 그런 관계, 뭐 끙끙대고 문제를 푸는 건 안타깝게 지켜보는 뭐 이런 관계. 처음 만난 게 학교에서 만났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것이 자꾸 강사로 이제 진입을 할 때 입시에서도 같이 강의를 했어요. 민준호는 법과사회, 저는 국사 근현대사 강의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참 뭐 이렇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꾸만 테러를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랑은 물론 제가 많이 봐주는 거죠. 민준호 선생님이 사실은 성격도 약간 되게 지랄 맞고, 학생들 앞에서 맨날 공부하는 거 보세요. 카메라 틀어놓고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공부하고 있고, 이게 어디 제정신입니까? 근데 계속 그러고 있고, 뭐 전화하면 뭐 이것저것 자기 학생들하고 뭐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투지 끈기 아주 훌륭한 사람 맞는데, 나는 조금만 원칙을 약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 사는 게 꼭 원칙만은 아니니까 좀 형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여러분 민준호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좀 신영 선생님한테 잘하라고 좀 친절하게. 무슨 뭐 이렇게 술만 먹으면은 토요일에 저녁에 보통 이게 와요. 술 한잔 할 때 전화 오면 막 욕이 막 와 있는데 다음날 기억을 못 해요. 형 죄송해요. 그러고 와요. 그러고 끝이야. 그럼 저는 됐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항상
무슨 전 여친 있잖아요. 전 여친 전화하듯이 막 그냥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막 카톡이 오고 이러는데 민준호 선생과는 그런 관계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민준호 선생이 가끔 우리 카페 와서도 이제 테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이 얘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구나. 하여튼 민준호 선생과는 좀 굉장히 막역한 관계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그래서 민준호 선생한테 일단 제 이야기가 뭐 들어가면은 거의 100% 저한테 뭐 들어오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말 이렇게 가감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관계.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헤어질 때가 됐어요.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헤어질 때가 됐죠. 자, 아무튼 미스 카페 영쌤 17살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또 어떤 이야기인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또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전화 연결해달라고 민준호 선생? 전화 연결? 이 가능해요? 참. 전화 연결이요? 이거 어떻게 소리는 어떻게 스피커폰으로 하면 되나요? 이거 안 받으면 이거 굉장히 또 창피한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민준호 선생은요, 제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 전화번호 가리고, 좀 그냥 가자, 이렇게 써 있어요. 좀 그냥 가자, 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갑자기 축구선수가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좀 그냥 가자. 스피커폰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민쌤? 네. 어디심? 아니, 어디, 은밀한 곳에 왔어요. 은밀한 곳에 와 있다고? 네. 지금 이거 유튜브 방송 중인데 학생들이 지금 통화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통화를 했거든요, 민쌤. 자, 그 다행이네. 유튜브 안 보고 있어서 좀 전에 얘기하는 거 있으면 또 또 쌍욕 먹겠다 했는데, 자, 그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자 민쌤이 또 우리 응원 메시지 한번 민쌤에게 영식쌤이란 이걸 이야기해 달라는데 갑자기 전화가 뭐죠? 전화 끊겼나? 여보세요? 전화 끊겼나 봐요, 전화가. 화장실이네 그러고 나왔는데 우리 학생이 화장실이에요, 민쌤? 그 화장실 들어가다가 나왔어요. 들어가다 나왔어요? 자, 우리 저기 민쌤에게 영식쌤이란이란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 민쌤이 우리 영식쌤이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 불안하다 이거 불안한데. 일단 자, 민쌤에게 영식쌤이란? 곤약. 내 핸드폰에 형 이름이 내 인생의 곤약으로 돼 있어요. 곤약? 그 곤약 있잖아. 영양가 없는 거. 영양가 없는 곤약. 영양가 없는 곤약이요? 인생의 곤약. 내 인생의 곤약. 야,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 이게 곤약이구나, 곤약. 그래도 영양가가 조금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살면서 그래도 제가 영양가가 있었는데 아닌가? 아예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장난 안 치지. 우리 학생이 글을 올려줬는데 곤약이 다이어트의 최고래요. 내 인생의 곤약인데 나는 왜 다이어트가 안 되고 본인만 되고 있지? 근데 나 진짜 형 나한테 말로 튀는 거 내가 적응을 못하겠다. 내가 말을 높이는 게 적응을 못하겠다. 우리 학생도 적응을 못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방송이니까 이게 우리 반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반말할 수 없고. 네, 난 계속 반말할게. 내 방송도 아니지. 내 유튜브도 아닌데 계속 반말하겠다. 그렇지. 알았어. 뭐 어떻게 한번 뭐 막장 가봐. 우리 한번 다 까봐 여기서. 아니 뭐 서로 오늘 고백 방송 될 수가 있잖아. 형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방송하는 거지. 오늘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잖아. 너 참 이게. 아무튼 자 좋고 좋아. 자, 우리 민준호가 마지막으로 우리 존댓말하기도 서로 어색하니까 반말하는 걸로 하고. 자, 학생들한테 우리 한마디 하자. 그래도 이거 우리 곤약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어 지금.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로 정말 이 힘이 될 만한 한마디 우리 해주는 걸로 해서 우리 뭐 화장실 가고 한마디 해주고 화장실 가서 힘주고 본인은 힘내고 학생들도 힘내고. 여러분 저기 노량진에서 신영생 만나서 식당에서 인사하면 밥 사주니까 잊지 마시고요.
참 좋은 얘기 한다. 그리고 신영희 쌤 카피 바른길이라는 카피와 신영희 쌤의 이 사명 또는 이제 강의 이런 것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는 방법에도 딱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좀 긴장했지? 그 엄청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나 갑작스레 이런 거 되게 형 알잖아. 나는 지금 이 방송 진행하면서 1시간 동안 긴장 하나도 안 했거든? 너랑 통화하면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 지금. 뭔 얘기가 나올까? 위험한 사람들이잖아. 아니, 갑자기 우리 또 여기 진행하시는 여기 PD 하시는 분이 갑자기 또 이거 연결하라고 그래갖고 좀 연결했는데. 그래요. 자, 하여튼 민쌤도 우리 여기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서 하여튼 진짜 힘있는 한마디 해주셨으니까 우리 여기 드리진 않지만 우리 박수 한번 우리 민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네, 고맙습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오늘 하여튼 통화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민쌤한테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자, 끝나고 통화합시다. 끝나고. 오케이? 네. 제가 땀 하나도 안 나다가 지금 민쌤이랑 통화하니까 갑자기 막 땀이 나면서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와, 이게 너무 가까운 사람이니까, 야, 이거, 더군다나 민쌤이 이거 방송할 줄 몰랐네, 지금 보니까요, 방송을.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셨죠? 자, 하여튼, 다음에 제가 오늘 못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못한 이야기가 또 있냐 하는데, 좀 있어요.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또 이 고민 상담, 요 두 번째 파트, 우리 15분 해야 될 거를 지금 1시간 했거든요. 다음에는 이 5분, 10분 파트가 남아있는데, 요 파트를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여러분하고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고민글들 하면서 마침 또 설명 다 드렸고. 자, 아무튼 1시간의 시간이었지만 본방사수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수업 들은 학생들 선물도 받아가시는 학생들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하는 학생들도 자, 좋은 기운 받아서, 기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끝까지 하여튼 그 기운 놓치지 마시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라고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준비 안 된 건데?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달아날 수 있게.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